2026년 이후에 무슨 일이 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LG는 이제 두 가지를 노린 거죠. 전기차 앞으로 생산이나 판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있잖아요.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악재가 나올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 이번엔 그 지난주 그 쇼크였죠. 폭스바겐 쇼크로 네. 이제 배터리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거와 관련된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계속 우린 타격, 그러니까 일시적인 타격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이게 지속적인 어떤 하향 추세의 시작일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말에 좀 공부를 하다가 증권사 보고서를 다 읽어봤는데 정말 배터리 보고서가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시총도 크고 또 애널리스트들도 사실 작년에 배터리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되게 좋은 보고서를 많이 써주셨는데 이제 엄청난 지금 악재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각들은 있는데 일단 제가 보고서 뭐 한두 개만 좀 간단히만 언급을 해드리고 저의 좀 의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 애널리스트 분은 뭐 작년 배터리 데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 그렇죠. 그 자기네 정보 하겠다. 그때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주가들이. 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엔 회복이 좀 됐었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보니까 또 현대차가 무슨 뭐 배터리 내재화인가요? 뭐 그 기사 나왔더라고요, 주말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얘기들 좀 나오곤 있는데 어쨌든 배터리 내재화에 대해서는 저희 당사의 또 유지용 연구원도 여기 한번 나오셨잖아요. 근데 관련해가지고는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현대차가 인력 충원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남양주 연구소에 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도 어쨌든 당장 뭐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현대차가 예전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언급을 했어요. 우리 배터리 만들 계획 없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체 배터리 생산이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지금 너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파나소닉, 중국의 CATL이 5강인데 이 업체들만 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배터리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일례로 폭스바겐이 2025년도까지 80기가와트 정도의 배터리를 자기네가 만든다고 했거든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유럽의 전체 지금 배터리 수요가 2025년도에 450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 1등이 80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450기가와트면 한 2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이제 되는 물량인데 너무 부족한 거죠. 지금 나머지 80%가 다른 업체들이 다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폭스바겐을 제외해도 유럽에 지금 배터리 수요가 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은 배터리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폭스바겐 혼자서 이걸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난 20년간 엄청난 배터리를 좀 만들어냈고 이제 흑자 전환에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하는 상황에서 그 노스볼트라는 기업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폭스바겐이 만든다고 하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갑니다. 그 양산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음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냐면 이게 주말에 한 번씩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는 그 짬뽕을 만들었어요. 이거 그 약간 고수의 영역 같은데.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에서 먹으니까 한 3인분만 만들면 되거든요. 되게 쉬워요. 만들기 어렵진 않습니다. 레시피대로 유튜브 따라서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상업용으로 100인분을 만들어야 돼요. 맛이 완전히 달라요.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맛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오신 손님들이 실망하고 나가겠죠. 근데 똑같아요. 배터리도 지금 우리 한국의 LG화학이나 SK나 삼성은요 20년 동안 이걸 했기 때문에 양산 시설이 다 잘 갖춰 검증이 돼 있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스웨덴의 신생 기업들은요 못 만들어요. 양산이 한두 개는 만들겠죠. 똑같은 제품을요 소수 단위로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뭐 10만 개, 100만 개는 만드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투자하시건 안 투자하시건 간에 이거는 믿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산 능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는
당장 돈으로 어떻게 한다고 따라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하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5년 후에 노스볼트가 따라간다고 하는데 폭스바겐의 자회사죠. 5년 후에는 그럼 우리나라 LG, 삼성, SK는 놀고 있겠어요? 예, 분명히 더 원가 절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노이즈가 너무나 심한데 지금 온갖 악재만 나와요. 아까 제가 현대차 뭐 주말에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야, 이제 현대차도 배터리 내재화한대. 이런 얘기 나오니까 주말 종토방 들어가 보니까 뭐 배터리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렇죠. 초상집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팩트는 아니에요. 배터리 내재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얘기한 적 없고 전고체 배터리는 만들기로 예전에 이미 다 언급을 했어요. 그랬죠.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은 앞으로 못 얘기해요. 당장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수요가 너무 늘어나는 측면에서 내재화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너무 그거를 내재화한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모든 걸 다 내재화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분명히 우리 한국의 3사가 어느 정도 파이는 저는 차지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보조금 때문에 그래요. 그 배터리, 그러니까 보조금이요. 그러니까 전기차 우리 살 때 중국도 2022년도까지만 보조금을 딱 지급을 한대요. 우리 한국도 이제 고가 차는 전기차 중에 비싼 거는 보조금 지급 안 합니다. 그죠. 6천만 원 네, 미만까지만. 맞아요. 영국도 이번에 결정을 했더라고요. 테슬라 중에 아. 그 비싼 모델 있잖아요. 그거 네. 이제 보조금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미국도 네. 보니까 20만 대까지만 현재는 맞아요, 20만 맞아요. 대까지만 보조금 지급하고 네. 20만 1일 때부터는 안 그래서 된다고 테슬라는 그러더라고요. 못 받잖아요. 네, 못 받는다고. 테슬라는 이미 그 정도 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규제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미국은 규제를 완화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그쪽을 미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보조금 못 받으면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배터리 가격을 어떻게 낮춰야 돼요?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재화를 자기가 해가지고 낮추는 게 있고 내재화를 하는 척 하면서 협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너네 배터리 더 낮춰. 약간 이제 그런 압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완성차 업장에서는 이런 카드를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작년도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소음이 너무 많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 주가는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배터리 데이 생각하면서 비중을 지금 줄일 때는 아니고 저도 뭐 여기서 뭐 무조건 이게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1, 2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여기서 실망해서 그냥 이제 배터리 끝났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비중 유지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이제 또 원통형 예. 배터리가 공급 부족인 상황이다. 뭐 이런 네, 뉴스도 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뭐 물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네. 계획이다. 이건 뭐 기업단에서 그 승산 없는 일을 하진 않잖아요. 네. 보통 벌 수 있는 일들 주로 하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반대되는 뉴스로 나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예, 왜냐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우려하는 거 지금 주가 빠지는 건요 2026년 이후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25년까지는 폭스바겐도 같이 배터리 한다고 했거든요. 같이 조달,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왜 주가 빠지느냐? 26년 이후에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늘려가지고 많은 걸 우리 스스로 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2030년까지는 LG나 SK가 되게 잘하는 그림이었는데 이 물량이 빠지는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뭐지 하고 이제 놀란 거예요. 이게 그림에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해야 되니까 이제 주가가 이거 안 되겠다. PER 이제 떨어뜨리자. 그래서 다운그레이드라고 그러죠. 뭐 디레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는 건데 2026년 이후에 무슨 일이 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테슬라도 자체 배터리를 그때 만들 수 있을지 누구도 몰라요.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적어도 2023년, 4년까지는 우리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성장하는 거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지금 폭스바겐이 나왔던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BMW도 지금 전기차를 거의 앞으로 2030년에 절반 정도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뭐냐면은 자체 배터리 안 만든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못 만든다. 우린 만들 수가 없다. 왜냐면 폭스바겐도 1년에 24조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투자될 금액들이 24조 원이나 들어가는데 그 중에 배터리 만드는 데만 8조가 들어가요. 근데 24조 플러스 8조면 32조거든요. 이거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아니 1년에 자동차 회사가 얼마나 번다고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그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미 우리 한국의 배터리 3사는 이런 것들을 착실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 거고, 그리고 LG가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 말씀대로, 아니 뭐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미국에 5조 원은 뭐하러 투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수요가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 투자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린다고 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열리고 약간 SK에 대한 협박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SK가 지금 그 졌는데 지금 미국의 조지아 주지사도 SK 그거 증거 거부권 좀 행사해달라. 왜냐면 이거 공장 가동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LG 입장에서는 5조 원짜리 배터리 공장을 떡하니 지어버리면 미국이 걱정하는 게 이 고용이 감소할까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LG는 이제 두 가지를 노린 거죠. SK도 약간 협박을 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 그건 그 의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일 때,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LG 측에서는 약간의 그런 협상용 카드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이 아직 안 열렸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으로 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돼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안 지으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전기차가 커지니까 미국도. 그래서 아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통형 배터리면 이거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원통형 배터리. 그래서 테슬라 향으로 아마 지금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우리 한국 기업들의 앞으로의 경쟁력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은 제일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외부적인 요인보다 빨리 그 SK랑 LG가 합의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두 기업 간에 노이즈가 생기니까 그렇죠. 이 투자하신 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사가 빠르게 회복하는 게,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게 좀 이런 다른 악재들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금융시장에서 가장 그 무서운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부터 이게 뭐가 뭔지 헷갈리고 뭐 뉴스 하나에 뭐 심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근데 진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지금까지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재미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현재까지는. 네. 근데 이제부터 정말 커질 것이다. 네네. 라고 이제 기대를 갖는 건데, 이제 그러면 일반 전반적인 우리 배터리 관련된 상황은 이제 좀 살펴봤으니까 개별 단 기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뭐 채팅창에도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뭐 30% 손해를 보셨 분도 있고. 최고점에 사셨나 봐요. 30%. 그러게. 네, 거의 30%. 최고점에 사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그 미국과 관련해서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미국에서 지금 인프라 부양안에 그 상원 대표 중에 척 슈머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19년도에 공개한 계획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2030년에 모든 신차 판매할 때 친환경 차만 판매하는 법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담기면 미국은 전기차 앞으로 생산이나 판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2030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지. 근데 미국은 내연기관차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9년 안에 지금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배터리 공장 엄청나게 지어야 됩니다. 이거 LG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SK도 결국 짓긴 지어야 되는데, 근데 서로 소송, 이제 지금 합의가 안 돼서 SK가 좀 불리하긴 하지만, 이런 식의 모든 게 결정이 되면 LG, SK뿐만 아니라 앞으로 삼성도 엄청나게 미국에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라도 이 법안이 그 인프라 부양안에 한번 당기는지 그 내용까지는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지금 SK 이노베이션 다 문매를 맡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모든 악재가 다 저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현대차 배터리 내재화까지 다 나왔어요. 나올 회사는 다 나왔습니다. 배터리 내재화할 만한 기업들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GM, 현대차, 폭스바겐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은 일단 이미 다 지금 뉴스까지 플로우가 나왔으니까 악재는 저는 다 반영됐다. 그럼 여기서 더 나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손실이 30% 실하면 지금은 저는 좀 가져가시는 전략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SK 이노베이션은 LG하고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이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저도 뭐 알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20만 원 초반까지 왔으면 그 미국에서 이제 배터리 공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걸 그 20만 원 돌파해서 30만 원까지 가면서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악재적인 부분도 저는 충분히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LG나
SK이노베이션을 비중을 줄이시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지금. 그렇죠. 모두가 아는 악재는 이제 악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월 달에 기억 안 나세요? 1월 달에 반도체 빅사이클 온다. 우리나라 뭐 배터리 기업들 이제 뭐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다. 배터리 쇼티지다. 반도체 쇼티지다. 그때가 꼭지였습니다. 그거를 주린이 분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오히려 부러졌는데 지금은 반대급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역발상으로 시장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좀 팔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예.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건 감안을 하세요. 박스권 조정.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에 분할 이슈 한번 나오고 테슬라 배터리 때문에 주가가 60만 원 한번 낀 적이 있어요. 두 달 못 갔거든요. 약간 그런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잘 좀 이겨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말 그 우리 연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각오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게 그 만약에 보유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정말 우리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4월 실적 장세 펼쳐지면서 좋은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어떤 주가 상승이 막 일어나는데 내 거는 하락하거나 횡보하고 있으면 정말 못 견디잖아요. 못 견딜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마지막 가장 큰 시험이지 않을까. 그때 팔게 되면 또 후회할 수도 있고 물론 결과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하여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의 결정이면 괜찮은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갑자기 내리는 결정.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하신 게 진짜 한 달 전만 해도요. 은행주 다 바보 취급했잖아요. 그렇지. 은행주를 근데 내가 갖고 있었어요. 은행주 갖고 있으면 가지도 않고 아니 같은 민감주인데 다른 업종은 막 날라갔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은행주 팔고 막 화학주 사고 싶고 조선주 사고 싶고 뭐 건설주 사고 싶은 게 사람이 심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팔고 갈아타셨다가 지금 완전히 역사이클 걸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은행주는 주가가 20% 정도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하셔야 되겠지만 기왕 그 우리 한국의 배터리를 만약에 앞으로 성장하는 걸 믿는다면 그렇게 좋게 생각하신다면 4월, 5월 주가 안 가도요. 끝까지 이겨내시면 저는 보상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거 도저히 못 견딘다. 아니 남들 가는데 왜 내 거 안 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렇지. 지금이라도 정리하시고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누가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에는 전혀 의심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 기업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배터리와 관련해서 그 뭐라 그럴까 약간 그 부정적인 뉴스 하나가 그러니까 뉴스라기보다 이렇게 좀 소문이 뭐가 있냐면은 이 완성 그 배터리 전기차 그 배터리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화재 문제.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언젠가는 좀 부각되지 않겠는가. 삼성 SDI가 사실 증설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이런 데서 찾는 분도 있더라고요. 삼성 SDI가 증설하지 않는 건 지금 현재 그 배터리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몰라서. 근데 이게 그 이제 삼성이 제가 그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증설을 안 한 건 그런 이유가 좀 맞아요. 근데 근본 원인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삼성 SDI가 예전에 그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건 기억나시죠? 폭발했고 그 핸드폰이 그걸 SDI 배터리가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소형 배터리. 그게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량 다 폐기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 후로 이제 거기에 대한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삼성이 좀 소극적으로 투자를 했다. 배터리도 좀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보자.
그래서 굉장히 그 3사 중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지금 소극적으로 투자한 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또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놓은 기업들은 이제 물량 뺏길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 공급강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성장하는 산업에서 설비 투자 안 해놓은 건 악재입니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증설할 때는 해야 됩니다.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1년 이전 늦어질수록 삼성만 손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거는 분명히 좋은 전략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건 이해는 하겠지만 너무 뒤쳐졌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이라는 게 사실 리스크를 다 짊어져야 되거든요. 안전한 사업은 없어요. 어느 간에 새로운 산업, 특히 엔진에서 이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그 화재 사고가 분명히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엔진차도 화재 사고 많이 나요. 옛날에 그 BMW 사고 기억 안 나세요? 그때는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내연기관 차도 자꾸 리콜 많이 하잖아요. 뭐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이 자동차는 완벽하지 않아요. 전기차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고 날 수도 있고 배터리 화재 사고 또 언제든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서우면 아예 그냥 전기차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엔진차도 타면 안 돼요. 사고가 무서우면. 사고가 날 건 무서우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사고 날 수도 있지만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 많이들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거는 화재 사고가 분명히 날 수는 있지만 그게 무서워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당은 해야 된다. 다만 지금 분명히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분명히 반면교사로 삼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화재 사고 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중국에 그 공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생산한 거만 화재 사고가 났대요. 다른 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 배터리 셀을 이렇게 쌌나 봐요. 이렇게 차곡차곡 쌌는데 거기에 응급제 부분에서 이게 약간 끝에가 접혔대요. 이게 접혀가지고 분리막을 뚫고 들어와서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 공정을 효율화하고 좀 더 안전을 강화하면 분명히 이제 다시는 사고 저는 안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면 그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지만, 나오는 뉴스를 종합해보면 뭐 이게 응급제 접힌 부분이 그 공장에서만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다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리스크는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경험이 쌓이면 더 안정적인 제품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화재 사고는 너무 큰 리스크 요인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힘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단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문제점은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 성장하려고 하는,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갤럭시 노트 7 나왔을 때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제 우리 스마트폰 위험해서 못 쓴다. 배터리 크게 키우면 안 된다. 근데 그거 다 잡아서 결국에 좋은 배터리 또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게 위기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거로 또 삼성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지금의 화재 사고도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일찍 터진 게 더 다행인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잘 될 때 터지면 감당하기 힘든데 초기 국면에서 터졌기 때문에 수습할 시간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심리를 보니까 결국은 이걸 그 단기 테마 이슈로 보는 단기 투자로 볼 거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성장할 맞습니다. 장기 산업 투자로 봐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인 것 같기도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짧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듣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단기 테마로 들어가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2차전지. 그러면 그분들은 지난주인가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 내재화 뉴스 나왔어요. 그날 무조건 파셨어야 돼요. 그렇지. 단기는. 근데 중장기는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면 꺾일 때까지는 이 산업 전체가. 그래서 굉장히 대응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기냐 중기냐를 명확히 구분하셔가지고, 뭐 이거는 배터리 기업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있잖아요.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악재가 나올지 누구도 몰라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에서 갑자기 악재가 나와요. 예. 그러면은 그럴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완전히 달라지니까 어떤 기업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